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취준생들이 줄을 서서 지원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서포터즈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름만 보면 뭐 돕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채용 시장에선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던가 대기업의 홍보 활동을 하는 건데요. 영상이나 카드뉴스 같은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하고 캠페인 기획까지 하는 그런 대외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네한테 실무 경험을 쌓게 해줄게라는 취지인 거고 취준생들은 이제 경험도 쌓고 스펙 한 줄을 더 얻겠다라는 취지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인턴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인턴보다도 더 이제 많이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달 100건 가까이 거의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터가 되고 싶은 한 대학생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스포츠 업계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서포터즈 경험자입니다. 네. 장장 8개월 동안 약 300명 가까이를 이제 채용하는 대규모 활동이었는데 네. 거의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자리였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요? 원래 들으면 지원을 한 게 이제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었습니다. 네. 관중이 돼서 이제 직접 이벤트를 경험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이벤트를 기획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혜택도 꽤 좋았던 게 뭐 경기 무료 관람이라던가 뭐 실무 특강을 듣게 해준다던가 나중에 마케팅 업무로 인턴을 지원했을 때 우대를 해주겠다라던가 뭐 활동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활동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갈 때 버스를 대절해주는 게 전부고 수도권 내 경기장을 갈 때는 교통비나 식비를 모두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래요? 그런 예. 구조였죠. 네, 그럼에도 지원한 이유가 마케터 자체의 업무를 이제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했지만 활동은 어땠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짐꾼이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네. 가명인데 김은지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협찬 온 음료를 나눠주는데 거의 진짜 몇천 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옮기고 한 분 한 분 다 나눠주는 걸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거 열심히 하면 약간 눈도장이라도 좋게 찍을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안 빠지고 이제 다 했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 직무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다들 먼 지역에서 모여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일인데 그 간절함을 너무 일손이 없다는 이유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벤트 기획 일은 하나도 못한 거예요? 뭐 평소에 이제 SNS 홍보 활동을 조금 했고 네. 짬짬이 이벤트 기획안을 준비를 했다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평가였는데요. 3달 정도 지났을 때 발표한 평가에서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즉시 활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으면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합격 이후에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탈락과 동시에 당연히 혜택은 전부 소멸이 됐습니다. 특강도 사라졌고 수료증도 이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요. 네, 살아남는 건 극소수 취준생에 불과한 건데 이 활동을 전부 다 수료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인턴 채용 시 우대가 유일한 혜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스펙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력서에 적는 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금융업계 서포터즈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현장 실습이다라고 해서 투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조차도 기피하는 민원응대 업무를 또 맡게 되다가 이제 고객한테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계열 법인단체에서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일정 금액을 일시 후원도 아니고 정기 후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료증 발급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상 기부를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눈 대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익명 음성 변조를 해도 사실 인터뷰에 응하는 건 좀 무섭다라고 답변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불이익에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채용 갑질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무사들도 이게 기업이 의도한 사각지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가람 노무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아, 내가 이게 괴롭힙니다. 아니면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런 단어가 필요한데 이런 서포터즈는 사실 법 외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문제 아닌가라고 느끼는 입장에서도 그걸 정의할 단어가 없어요. 그 친구도 다 이렇게 다녀. 그리고 저 회사를 가도 어차피 이 정도는 시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이 문제의식이라고 느꼈던 걸 사실상 언어화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뭉뚱그려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다가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네. 사실상 우리가 이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뭐 활동비를 지급해라라던가 뭐 근로기준법을 규제해라라고 했을 때 그럼 기업들은 이제 대외 활동 자체를 좀 꺼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취준생들도 이런 경험의 기회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부조리함을 당해도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의도되지 못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쌍값에 부리고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